조리제법이 뭐냐? 자, 조리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계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리제법도 나눗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1차식만을 원한다. 예를 들어 볼게. 어떤 느낌인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지금 다항식을 뭘로 나누겠다고 물어보는 거냐면 얘로 나누겠다는 거야.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계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계수만 그냥 그대로 쓰세요. 3, 2, 여기 1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0으로 만든 숫자가 있지. 그게 바로 2입니다. 2.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2를 여기다 쓰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리시고요.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리시고 얘랑 곱해서 여기다 써주세요. 곱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둘을 뭐 한다? 더한다. 맞지? 둘을 더한다. 둘을 더하고 다시 또 내리고 다시 또 이렇게 곱하세요. 그럼 여기가 다시 16이 되겠지. 다시 둘을 더하게 되면 17. 그럼 무슨 뜻이냐? 몫은 지금 얘가 지금 x의 0자리, x의 한 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3x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이게 몫입니다. 이게 몫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가 되겠다. 나머지는 17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조리제법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문제만 보면 돼. 문제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다항식을 몇 차로 나누겠다? 1차식으로 나누겠다. 그때는 조리제법이 훨씬 더 빠르더라. 물론 세로식으로 해도 괜찮지만 조리제법이 훨씬 더 빠르니까 조리제법을 이용하자. 자, 개수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1이니까 1 적으시고요. 마이너스 5 적고 마이너스 3 적고 2 적다. 자, 여기가 0으로 만든 숫자 뭐라 그랬지? 1. 1을 여기다 적어줄게. 괜찮지? 자,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와. 1.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둘이 곱해서 여기다 올려주라고 했죠? 1. 자, 둘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더합니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다시 곱하고 마이너스 4. 다시 더합니다. 마이너스 7. 다시 곱해서 위로 올려 마이너스 7. 다시 더합니다. 마이너스 5.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숫자.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가 나머지가 된다. 맨 끝에 있는 게 나머지.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몫이 되겠죠. 자, 몫은 뭐가 된다고? 자, 0차, 1차, 2차. 이게 2차니까 x에 대한 제곱에 이건 1차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7. 자, 나머지는 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적으시면 조리제법이 형성이 되는 거고, 위에다 만약에 적는다면 똑같이 적으세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이것은 몫은 이게 되고 나머지는 이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7번에 보면은 한 번 더 합시다. 7번. 7번은 자, 똑같이 자, 1차로 나눈 거니까 조립제법으로 다시 정리합시다. 어떻게 한다고? 여기는 3을 그대로 여기다가 얹어주시고, 그 다음 차수가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x에 1차가 있어 없어? x에 1차는 없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0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5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걸 0으로 만든 숫자는 1이니까 1. 자, 그대로 내릴게.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내립니다. 자, 곱해서 위로 올려 3. 더합니다. 마이너스 4. 자, 곱해서 마이너스 다시 4. 더하면 마이너스 4.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4. 나머지는 1.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몫은 여기고 나머지는 얘다. 괜찮죠? 목까지 만약에 적어준다면 3x의 몇 제곱? 제곱이겠죠. 0차, 1차, 2차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항 1이 나오겠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거는 1차로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래 차수 항상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정리. 자, 여러분들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친구들이 이제 항등식하고 방정식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딱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방정식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방정식이라는 건 2x는 6 이런 게 방정식이야. 이런 게 방정식이야. 두 번째 봐봐. 항등식이라는 것은 2x는
EX 이게 항등식이야.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뭘까? 그것만 알면 돼.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거짓이지. 근데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참이 되는 거니까 정답 x는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거, 그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항등식은 뭐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참이 되고 x에다 1을 집어넣어도 참이 되고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참이 되는 거,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등식은 언제나 좌변, 우변이 언제나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야. 좌변, 우변이 같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당연히 이 우변과 좌변이 똑같아야 하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여기 a는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된다. 그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항등식은 그러니까 언제나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맨 마지막 거 보세요. 항등식이라면 여기 a하고 여기랑 같을 수밖에 없고 b하고 e하고 같을 수밖에 없고 c하고 f하고 같으면 되는 거다. 자, 항등식이냐 아니냐 보세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라고 했죠. 똑같습니까? 안 똑같죠. 여기는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항등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씩 넘겨보면 2x-2가 얘랑 똑같죠? 항등식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등식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괜찮죠? 문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문제에서 이미 항등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으니까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거. 근데 이미 0이야. 그러면 모든 차수 여기가 다 0, 0,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0이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만큼 박스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C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등식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등식을 푸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16이라는 거를 나누기 5를 했을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쓸 줄 아니까 16이라는 숫자는 둘이 곱하면 5 곱하기 3,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게 되면 1. 얘하고 얘는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지. 결국엔 얘네 둘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다항식도 마찬가지야. 뭐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몫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엔 이거는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결국엔 이건 항등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이런 말들은 거의 다 항등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죠. 얘는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x 플러스 2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면 선생님 보세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얘를 나누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1 얘를 나누었어. 몫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몫은 여러분들 아직 모르니까 그냥 네모라고 할게. 자, 몫은 네모입니다. 몫은 네모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이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나누는 수,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게 되면 얘가 돼야 돼. 자, 이제 힌트가 뭐냐면 보세요. 힌트가 뭐냐면 둘이 곱해가지고 여기가 힌트가 딱 있죠. 4x의 세제곱이 돼야 돼. 근데 이미 여기가 몇 제곱이야? 여기가 몇 제곱이야? 여기가 이미 제곱이지. 그럼 이게 한 번 가가지고 어쨌든 결과로 돼가지고 여기가 4x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다시 말하면 2의 x가 필요하겠다. 그래야 2 곱하기 2는 4고 x제곱에다가 x를 곱하게 되면 x의 세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알아 몰라. 여기 모르니까 그냥 c라고 적을게.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한번 정리하게 되면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2c 다시 2cx의 제곱. 자, 이렇게 한번 플러스 2x 플러스 c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 괜찮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간다.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은 없으니까 2c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몇 x야? 이렇게 하니까 3x 플러스 c 플러스 1 여기까지 보세요. 간다. 자,
여기하고 여기는 4는 끝났어. 자, 둘은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얘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 보십니까? 여기 EC하고 A랑 똑같아야 돼. 그럼 결론이 뭐야? EC는 A라는 결론이 하나 나왔고 다시 미안. 여기는 제곱인데 미안. 다시 오키. 여기가 다시 여기는 제곱인데 여기는 제곱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야 돼. 얘는 0이 돼야 돼. 그러면 다시 말하면 C는 이미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얘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다시 말하면 3이 돼야 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봐봐. A가 3이고 자 여기가 C가 이미 0이라고 했죠.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B는 1이 나온다. 자 둘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해서 항등식 다시 말하면 같이 할게요. 다항식이 있어. 몫이 있어. 그거에 위에 몫이지. 몫이 있고 나누는 수 둘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둘은 언제나 똑같아진다는 항등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얘와 얘는 항상 같다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항등식일 때 개수 비교법으로 개수 비교라는 거는 자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을 다 정리한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 보이시죠? 얘랑 이 숫자들을 맞춘다는 얘기가 개수 비교법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야겠죠? ax-3a 플러스 bx-1은 x-4다.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이거 x로 묶어줄게.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x-4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 돼. 얘는 1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를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A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B는 0이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개수를 비교한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개수와 여기는 개수, 여기는 개수와 여기는 개수를 비교한다. 개수 비교법, 항등식으로 배우는 개수 비교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수치 대입법, 다시 여기다 똑같이 해볼게. 자, 수치 대입법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냐? 아까 항등식이 뭐라고 했어? 항등식은 x에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한번 x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아무 숫자 1, 0, 마이너스 1. 왜 선생님이 이런 숫자를 말했을까? 이 숫자가 제일 작으니까 편하단 말이죠. 이해 갔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다 0 집어넣어볼까? 0, 0, 0 이렇게 집어넣어보자. 괜찮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다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괜찮죠? 넘기시니까 마이너스 3. a는 1이 나온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또 a는 1 구했으니까 1 넣으시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니까 이번에는 뭐 1 집어넣어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치 대입법에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더라.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도 상관없더라. 그것이 수치 대입법이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편한 게 뭐냐니까 딱 수치를 대입법으로 했으니까 x에다 몇을 대입하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이만큼이 다 0이 되니까 내가 편하겠지. 괜찮지? 그럼 여기다 2를 대면 여기가 적게 0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싹 다 0이니까요. 그러면 다시 2 집어넣으니까 8 더하기 2의 2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a가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a를 하나 구했습니다. 됐죠? 이미 끝났네요. 2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더 쉬운 숫자.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자는 거야. 괜찮아? 그럼 0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 0 집어넣으시면 자 다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0, 0 플러스 c 하나 남았고 다시 0, 0 마이너스 1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c는 12가 되는 거니까 c는 몇이 돼야 돼? c는 6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를 또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을 집어넣는 게 좀 편할까요? C는 이미 구했으니까 C도 구했고 자, B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B를 구하러 가면 그러면 X는 이번에는 뭐 1을 집어넣으면 편하겠죠.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괜찮죠? 1을 다 대입하세요. 그럼 뭐가 되니까 1 다 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다시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B 플러스 6
b라고 할게. 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까요? 그럼 이거는 7 다시 말하면 7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쪽 넘길게 그냥 마이너스를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근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그냥 플러스 플러스해서 9로 만들자. 그럼 b는 몇이 돼야 돼? b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 개를 다 더해볼까? 2, 6, 10 정답은 10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읽는 거다? 항등식이라는 말을 읽는 것이다. 항등식이라는 말을 읽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항등식. 항등식은 둘의 개수를 비교해도 괜찮고 아니면 수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더라. 뭘 해도 상관없는데 자,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죠? 얘만 다 더하면 몇이겠느냐? 자,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 얘만 남으려면 x가 몇이면 되겠어? x가 다 1이면 되겠죠. 1. 그러면 결국엔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어 보시면 여긴 정답은 1이 되겠죠. 자, 이 모든 걸 다 더하게 되면 1이 되겠다. 괜찮죠? 여기 보십니까? 얘는 봐봐.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돼요. 그럼 여기 제곱이면은 다시 이건 플러스 1을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를 구하라는 거는 x에다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오. 이 말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1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 3이 되는 거예요. 3의 5제곱. 정답은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7, 81, 24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파트를 보면은 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이 한번 패턴을 보자. 이만큼 보시죠? 이만큼 3차식을 fx라고 만약에 선언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식을 뭐로 나누겠다고? 얘로 나누겠다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선생님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항등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항등식 봐봐. fx가 있어요. 괜찮지? 얘를 뭘로 나누겠다고? 얘로 나누겠다고. 그러면 x-1로 나누는 거. 그럼 몫은 뭐겠어? 몫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지 말고 이번엔 qx라고 할게. qx라고. 그럼 둘이 곱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자, 어차피 1차로 나누는 거니까 그거보다 한 차수 낮은 상수가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야.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고 물었냐면 뭘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r을 구하라는 사실 아니야? 이해가죠? r을 구하라는 거니까 사실 말하면 여기 qx 보이시죠? qx만 없어진다면 r만 깔끔하게 남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를 0으로 만든 숫자가 뭐지? x에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겠지. 얘가 0이 되면 qx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r만 남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된다? x에다가 얘를 삭제시켜주는 1을 집어넣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r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f1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가 바로 r입니다. 맞아? 그러면 다시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어 보세요. 몇 나오니? 3에다가 다시 4에다가 3. 정답은 3이다. R은 3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그럼 다시 여기 x-2로 나누라는 것은 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만 바뀐 것만 없어? 여기만 2로 이렇게 바꾼 것밖에 없어.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x에다 몇을 집어넣으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이 r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다 또 2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2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게 어차피 r 값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qx가 사라질 테니까 r만 남을 테니까. 맞죠? 그럼 다시 여기는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4. 여기 정답은 9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봐. 문제 봐봐. 얘를 얘로 나누었고 얘와 그 다음에 얘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라고 물어봤어.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자, 얘만큼 보시죠. 이만큼을 그냥 얘를 fx라고 할게. 괜찮니?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만든 숫자가 누구죠?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r이 나올 거야. 이해 가시죠? 나머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싶대. 그러면 다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더니 그거 나머지가 또 나오는데 그 나머지가 둘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r이 나온대.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f-2와 f-1이 같다는 소식 아니겠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것은 서로가 같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은 다시 그냥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세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만 정리하라는 거죠. 그냥 숫자만 다 정리하라는 거죠. 숫자만 다 정리하게 되면 a는 11이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제일 중요한 건 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요 부분. f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 r이 나온다. f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r이 나온다. 무슨 뜻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떻게 한다고? fx라는 어떤 이렇게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이. 얘를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나누겠다고. 다시 해볼게. x 플러스 2로 나누겠다고. 그럼 몫은 뭐라고 한다고?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할게. 언제나 나머지는 r이야. 근데 이 나머지 r이 나오려면 여기 자체가 빵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r이 나온다. 됐죠? 이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나머지 정리가 너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자, 다항식을 지금 이걸로 나누었을 때 아이고야 나머지가 10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 지금 fx라는 거야. 거기다가 이것으로 나누겠으니까 몫은 먼저 보니까 몫은 qx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r이 나올 건데 r이 몇이 나온다고? r이 10이 나온대. 괜찮지? 그러면 얘가 0으로 만든 숫자 x에다 1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다시 가볼게. 1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할게. 1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몇이 나온다? 이게 10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지금. 괜찮죠? 그럼 다시 이거는 2고 3이니까 넘기세요. 그러면 7이 나와요. k는 7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문제 뜻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문제만 읽으시면 됩니다. 언제나 문제만 읽으세요. 자, 35번 내용 한번 봅시다. 자, x, fx.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뭔지는 몰라. 이제 안 알려줘. fx에다가 한 번 더 x를 곱했을 때 그러면 차수가 하나 높아지겠죠. 상관없다는 거야. 그걸 뭘로 나누겠다? 이걸 나누겠다. 그럼 정리할게. x에다가 fx가 있는데 얘를 뭘로 나누겠다고?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고. 그럼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할 거고 몇 차로 나눠?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 r이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괜찮아? 그러면 r만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삭제돼야지 않겠니? 여기가 삭제돼야지. 그럼 x에다 몇을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이만큼이 다 삭제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 그럼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은 r이다.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막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고작해야 이렇게 나머지 정리밖에 없더라. 알겠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유형을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봐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px는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지금 얘가 알려준 건 이거 하나야. 그럼 그대로 정리해볼게. 자, px가 뭔지 모르겠으나 px는 뭐라고? x-5를 했는데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알려주고 있죠. 나머지는 10이다. 하나 됐습니다. 다시 똑같은 걸 뭘로 나누겠다고? 다시 px를 뭘로 나누겠다고? x 플러스 3으로 나누겠다고 했을 때 또 모르니까 이건 q 다시 x라고 할게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마지막 px를 뭐로 가겠다고? 그대로 다시 정리할게요. px를 어라 이렇게 나누겠다고.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자, 여기다 박스 쳐줄게. 이만큼으로 나누겠다고. 얘가 지금 나눠지는 거야. 나눠지는 거. 나눈 수를. 그럼 몫은 다시 또 모르니까 몫은 q 다시 x라고 할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나머지를 r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지.
나머지를 R이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는 차수가 지금 1차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눈 수가 지금 2차야. 그러면 최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차가 나와야 되니까 1차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AX 플러스 B 최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이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여기다 다시 박스 쳐줄게.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고?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다. 그래서 RX를 구한 다음에 A하고 B를 구하라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 자, 얘를 무력화시키고 싶어. 얘가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될게요? 간단하죠?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돼. 이해가죠? 그럼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가 0이 돼.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 마이너스 5A 플러스 B는 자, 이거 X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 건 여기랑 똑같겠죠? X에다 마이너스 5가 미안하다. 잠깐만, 뭘 잘못했지? 여기를 잘못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5야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5가 되겠다. 됐죠? 다시 여기가 플러스 5가 돼. 자, 플러스 5를 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면서 그게 10이 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 나머지가 10이 나와야 돼. 하나 구했죠? 다음 하나 더 있죠. X에다 몇을 집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그대로 다시 또 없어지죠. 그럼 몇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나. 자,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빼줄게. 자, 그대로. 그러면은 빼기 빼기니까 8A가 되겠고 빼기 빼기 16. A는 2가 되겠다. A에다 2를 집어넣은 다음에 넘기세요. 그러니까 B는 0이 되겠네. B는 0이 되겠다. 그러면 정답 다시 2고 0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RX는 뭐가 된다? RX는 EX가 되겠다. 여기다 1을 대입하라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R1은 정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인수정리에 나오는 1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인수정리에서 나오는 10번 문제가 뭐냐면 자, 똑같습니다.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에다 몇을 집어넣는가? 계속할게요. F에다가 몇을 집어넣어라? 2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0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얘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렇지?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또 문제를 풀으라는 거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죠. 10번 너무 쉬운 내용이었으니까 인수정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중학교 3학년에 다시 나왔던 인수분해 공식 외워야 될 게 좀 귀찮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 공식은 결국에는 곱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 무슨 형태? 곱의 형태로 만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곱의 형태 무슨 말이냐? 이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거를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곱의 형태로 보면 인수분해. 그냥 외우셔야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합차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 느낌. A 플러스, 그러니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러니까 이거를 곱해서 이게 되고 더해서 이게 되는 거 숫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 자, 3번이 좀 중요하죠. 3번. 5번. 5번에 보시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얘가 된다는 거. 얘가 된다는 거.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 뭐 이건 당연히 외웠겠고요. 이거 아직도 안 외운 친구들은 큰일 납니다. 플러스는 이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하나만 정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EX 정리하시고 YY 정리하시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시겠죠? EXY 이렇게 해볼게요. EXY 둘이 더해서 4XY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정리하니까 정답 E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8번 같은 내용을 인수분해하는 거 잘 모르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인수분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거지. 근데 이제 구조만 봐, 구조만. 구조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제곱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단점이 뭐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괜찮지? 마이너스가 있어.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가는데 자 처음부터 해볼게.
자, 여기는 x라고 놓고요. y라고 놨을 때 둘은 어차피 xy가 되는 거니까 둘은 부호는 같아야 돼. 부호가 같더라. 그랬을 때 얘가 2xy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지.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인데 y하고 z 이 둘이 붙었을 때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 괜찮니?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근데 지금 둘의 부호는 같으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치우면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할게. 다시 x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에 플러스 잘 봐. 마이너스 2z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 괜찮니? 이런 느낌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대로 그러면 위에 거 보면서 그대로 갈게.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이거는 4y의 제곱 4y래 4z의 제곱 4z의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해 이렇게 둘이 곱하고 2를 붙여줘 2xy 그다음에 요렇게지 지금 yz니까 하면 뭐가 됩니까? yz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yz가 되는 거고 다시 CA 다시 말하면 여기 얘네 둘이 곱하는 거니까 다시 또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xz 자 똑같겠죠? 이렇게 괜찮지? 그럼 결국엔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여기 보시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힌트를 하나 주자면 묶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묶을 필요가 있어.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푸시면은 조금 더 연습이 될 겁니다. 자, 12번도 봐봐. 구조가 지금 몇 차야? 3차잖아. 3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해.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a 세제곱 플러스 뭐야? 3a 제곱 b 플러스 3ab에 대한 제곱 플러스 b에 대한 세제곱.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괜찮니?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면 다시 얘는 어차피 얘가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게 되겠어? 얘는 2x에 대한 세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만 보세요. 여기 1만 나오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b는 1에 대한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가 2x고 여기가 1이야. 이렇게 해서 세제곱이야. 그러면 간다. 자, 어떻게 한다고? 3 곱하기 앞에 a 제곱이니까 4x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좀 더 길게 쓸게. 3 곱하기 a가 2x고 이건 1에 대한 제곱이야.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 자, 위에 거랑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12x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6x 1 떨어지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다? 정답은 2x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이렇게 봐봐. a 플러스 b 이렇게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다음 반대로 a는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굳이 안 내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굳이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굳이 안 내우셔도 상관없고요. 똑같은 얘기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파트, 이 파트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 이거 공통수학 1일 때만 충분하게 외우시면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 외우고 잊으세요. 어차피 수능에서 나올 일은 없습니다. 외우고 잊으세요. 알겠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이제 어떻게 문제만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건 외워서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얘 한번 해봅시다. 얘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죠? 자, 얘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x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야. 아까 외운 거 같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했었지? 얘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한 번 더 x에 대한 제곱 그냥 마이너스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2x 그 다음 플러스 2에 대한 제곱 4. 이렇게 외워야 돼. 외워야 풀 수 있어. 알겠지?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얘들아 우선 11번부터 15번까지 여기 4제곱짜리는 우선 풀지 마세요. 알겠죠?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랑 다시 또 똑같지만 봐봐. 아까 공식 한번 같이 외워볼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어떻게 되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다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정리가 되더라.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x야? 얘 누가 a야? 그냥 x가 a가 되는 거고 y가 b가 여기가 중요하죠. 이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이거 아니었다고?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이너스 z에 대한 세제곱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 맞겠지. 그냥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다시 가로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y에 대한 제곱 플러스 z에 대한 제곱. 왜냐하면 마이너스 z의 제곱은 플러스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다음. 자, 둘이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치고 둘이 곱하니까 x, y. 근데 둘이 봐봐. BC잖아, BC. BC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YZ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XZ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시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더라. 자,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게요. 잘 보세요. 자, 얘 보이시죠? 얘. 자, 힌트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우리 근데 이걸 외우진 않았잖아. 얘를 봐봐. 얘를 이렇게 넘겨볼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abc가 되는 거고 그것은 0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넘긴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방금 외운 거 있잖아. 이거 방금 외웠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봐봐. 얘는 다시 말하면 그대로 한번 외워볼게. 걔는 뭐가 된다고? 정확하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다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더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0이 된다. 그 말이야. 얘가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이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대단한 스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맨날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기법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가 기법이 나타나냐면 자, 봐봐. 여기만 봐봐. 여기만 봐봐. 여기만 보시죠. 됐습니까? 여기만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만약에 곱해줬다 쳐봐. 그럼 봐봐. 2a에 대한 제곱 플러스 2b에 대한 제곱 플러스 2c에 대한 다시 2c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지. 2를 곱한 거야. 그냥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얘가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그냥 설명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봐봐. 여기를 요렇게 만들어서 그냥 띄어서 만들었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봐봐. 마이너스 2ab지. 마이너스 2ab 얘하고 a제곱하고 b제곱 얘가 같이 되면은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 맞겠지. 자, 3개 사라졌죠? 그 다음에 다시 또 bc 마이너스 2bc. 자, b 하나 c 하나. 그럼 다시 플러스 b 하나 c 하나. 여기까지 끝났어. 됐어요? 그 다음에 ca 뭐가 됩니까? ca가 되는 거니까 다시 a하고 c니까 뭐 마찬가지야. a-c에 대한 제곱.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2만 하면 얘가 여기까지 끌어내릴 수 있어. 이해 가시죠? 그럼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다가 지금 내가 2를 곱한 거야. 그럼 2를 곱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겠지. 그래야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 다음에 앞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겠지. 지금은 복잡해 보여도 그냥 되게 심플한 겁니다. 그냥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야. 구조가. 알겠죠? 걔가 0이야. 얘가 이렇게 되셨죠? 그럼 봐봐. 얘가 0이 되려면 자, 곱하기 형태잖아. 2분의 1은 어차피 앞에 있다고 치고 얘가 0이 되던가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선생님 뭐 읽으라고 했죠? 문제를 무조건 읽으라고 했죠. 문제만 읽으면 돼. 문제가 나오는 거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아. 원래 양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근데 양수라는 말을 언급을 했다는 건 이미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저 힌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풀렸어? 100% 문제가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해가죠? 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얘가 0이 되려면 무슨 뜻입니까? A하고 B는 같고 다시 B하고 C는 같고 그 다음에 A하고 C는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에는 A, B, C가 다 어떻다는 거야? A, B, C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A, B, C가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문제가 끝났어.
B가 뭐가 된다고? A가 된다. C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B가 뭐가 된다고? B가 된다. 얘가 B가 된다. 다 똑같은 거야. B가 되고 아니 이거 C가 된다. 그냥 이렇게 할게. C가 된다. C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2 정답은 6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하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이런 것이 숨겨져 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한 20번 풀다 보면은 뭐 너무나 심플한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의 문제를 해석하시고 여러분들 푸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를 요렇게 정리하고 요렇게 정리했더니 이런 느낌까지 오더라. 대신 여기 2분의 1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관계식을 연결해서 결국엔 이렇게 푼다. 됐죠? 그럼 20번 풀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돌아올게. 봐봐. 20번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간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 때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었어. 다 문제를 딱 봤어. 이렇게 생겼구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왔구만. 그러면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뭐가 딱 떠올라? 얘가 딱 떠올라. 그럼 결국에는 A, B, C가 다 같다는 거구만. 그러면 그냥 A, B, B, C, C, E, 정답 6. 5초 것이야. 5초 안에 끝날 수 있어. 문제는 20번을 예전에 다시 말하면 여러 개 연습을 해놨느냐. 그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환을 이용한 적분법입니다. 치환적분법이니까, 치환적분법, 미안하다.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치환은 그냥 이렇게 뭉탱이를 문자로 바꿔주기 하면은 더 편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A라고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는 거잖아. 괜찮지?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3하고 1 마이너스 치고 AA 잡아주시고 대각선 치면 마이너스 3A A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대로 정리할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치워놨지? A를 X 플러스 Y라고 치워놨으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치워놔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하면 뭐 인수분해가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래서 치환을 어떤 걸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치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7번도 똑같이 어디를 치환하는 게 편하냐. 자, 똑같은 숫자가 있는 걸 잡으세요. 이만큼 정도가 치환하는 데 편하겠죠. 이렇게 치는 거. 여기를 A라고 치환하시면 좋겠죠.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한 번 정리하니까 A제곱 한 번이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삭제. 이거 A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3. A는 아까 X제곱이었으니까 다시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더라. 치환을 할 때는 그 가운데 있는 1차 그러니까 해보고 얘기할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하고 얘랑 더하면 3이지. 마이너스 3이지. 얘하고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구조를 바꿔주게 할게. 이렇게 해서 구조만 바꾸면 돼. 이렇게 해서 배열만 바꿔줘 볼게. 자, 이렇게 배열만 바꿨어.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풀어보자. 얘만 풀어봐. 얘만 풀면은 왜 이렇게 해서 이 0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맞춰줬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를 A라고 치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들하고 둘이 더했을 때 같은 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얘하고 얘랑 더해도 마이너스 3.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정리하면은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뭘 치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연습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4제곱짜리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4제곱짜리 하지 말라고 했냐면 4제곱짜리가 여기에 많이 나와. 그치,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4제곱짜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통해서 뒤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이걸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자, x 4제곱 제곱이니까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9, 1 마마 치우게 되고 a 정리하는 거냐. 정답은 a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1. 다시 a를 원상태로 다시 돌려줄게요. a를 원상태로 돌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9,
x제곱에 마이너스 1. 자, 이거 한 번 더 되네요. 어떻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4개로 지금 네,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쭉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치환을 정리해서 4제곱짜리도 충분히 풀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문제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봐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걸 봐봐. 이거를 x제곱을 봐봐. 여기서 봐봐. 이걸 x제곱을 a라고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이거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안 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얘가 만약에 여기가 2가 있다면 괜찮지? 여기가 2가 있다면 1, 1 해가지고 인수분해 되지. 그럼 여기 봐봐. 내가 강제로 여기다 2를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x제곱을 한 번 더 더해준 거니까 여기다가 빼기 x제곱 이렇게 해주라고. 이런 상태를 풀어보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거든 얘들아.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다시 a제곱으로 다시 바꿔주면 어떻게 한다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a가 돼. 그럼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a가 x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에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합차공식으로 다시 정리해주면 다시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x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더라. 됐죠? 여기서 좀 포인트는 여기서 하나를 더해주고 하나를 빼준다. 왜냐면 여기서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